만약 2025년에 글로벌 경제가 붕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전 세계 경제 위기의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예언 소년 아비냐 앙난드는 몇 년 전부터 이를 예측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한 점성가가 아니라 천문학과 점성술을 기반으로 경제와 정치의 흐름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2025년 세계 금융 시스템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세요. 1장 경제 위기에 대한 경고. 그가 주목한 것은 바로 토성과 목성의 위치입니다. 과거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천체 배열이 2025년에 다시 나타납니다. 1929년 대공황,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때도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천체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패턴이 2025년에 반복된다고 합니다.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첫째,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각국 중앙은행은 연달아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는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기업들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둘째, 전 세계적인 채무 위기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가 발생하면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공급망 붕괴입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공급망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 대란, 반도체 부족 현상 등이 경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 때는 유동성이 생명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대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필수 생필품과 식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필수 생필품과 장기 보관이 가능한 식량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 투자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고위험 투자는 자제하고 금이나 은과 같은 안전자산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금 흐름이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2025년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치명적인 위기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2장, 경제 양극화와 사회 붕괴가 온다. 전 세계 경제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빈부 격차는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산을 축적하고 있지만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점점 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인도의 예언 소년 아비냐 앙난드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높은 금리, 글로벌 금융 불안이 겹치면서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상위 계층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상류층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자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실업률 증가로 인해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대량 해고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대출을 갚지 못해 파산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셋째, 생필품과 식량 가격의 급등으로 저소득층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붕괴의 시작.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적인 불안과 범죄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빈부 격차로 인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시위와 폭동이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위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시위와 폭동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둘째, 범죄율이 급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일자리와 생계가 불안해지면 절도, 강도, 사기 등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생존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아질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화되면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강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의 저항이 커지면서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 번째,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현금 비축,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수익원을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실질적인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명품이나 사치품보다 식량, 주거, 의료 등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가족, 친구,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다가오는 경제 위기는 단순한 금융 시장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3장, 전염병과 건강위기. 최근 몇 년 동안 인류는 전염병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원인 불명의 질병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위협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도의 예언 소년 아비냐, 앙난드는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염병과 건강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다다르고 기존의 치료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변종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 첫째, 기존 바이러스의 변종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계속 출현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팬데믹보다 치명률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인수공통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류 독감, 원숭이 두창, 사스 ARS, 메르스 MRS와 같은 질병이 다시 유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항생제 내성 문제로 인해 기존의 치료법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항생제가 듣지 않는 강력한 세균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 방법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더욱 강해지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더욱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노약자, 기저질환 환자, 어린아이들은 신종 감염병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 시스템의 한계. 첫째, 의료 자원의 부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팬데믹이 발생하면 병원은 환자로 가득 차고 의료진은 과로로 인해 탈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의료 시스템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2025년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될 위험이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셋째,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입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병원 치료비와 약값이 폭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국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째, 면역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염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개인 위생 습관이 감염병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필수 의약품과 응급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열제, 소염제, 비타민, 손소독제 등 기본적인 의약품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염병이 확산되면 약국에서 약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연치유법과 대체의학을 고려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감염병을 완전히 막지 못하는 상황에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자연 치유법과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브, 한약, 천연 면역 강화제 등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원격 진료 시스템을 활용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확산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진료와 원격 처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염병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준비와 대처 능력에 따라 생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면역력을 키우고 의료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의 깊게 살펴보며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전염병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4장, 전쟁과 생존 전략. 세계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경제 위기와 에너지 문제, 식량 부족으로 인해 국제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인도의 예언 소년 아비냐, 앙란드는 2025년이 전쟁과 갈등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대립이 심화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력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25년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 첫째, 지정학적 갈등이 폭발 직전에 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대립, 중동 지역의 불안정성 등 세계 곳곳에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작은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번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경제 위기가 전쟁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경제 불황이 심해질 때마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처럼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가 국가 간 분쟁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와 식량 부족이 국가 간 갈등을 유발할 것입니다. 석유, 천연가스, 식량 등 필수 자원의 확보를 둘러싸고 각국이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에너지와 식량 수출을 제한하며 자국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과 무기의 발전이 전쟁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니라 인공지능 AI, 사이버전, 드론 전투, 핵무기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양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기술 전쟁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할 것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물류망이 차단되면서 생필품과 원자재 공급이 급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물가가 폭등하고 경제 활동이 마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주식 시장이 폭락하고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경제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셋째, 대규모 난민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한 지역을 찾아 이동할 것입니다. 각국은 난민 문제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되고 이에 따른 정치적 갈등도 심화될 것입니다. 넷째, 통신과 인터넷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버전이 본격화되면 인터넷과 통신망이 공격을 받아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경제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첫째, 안전한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전쟁 위험이 높은 지역을 피하고 가능한 한 인구 밀도가 낮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생존 필수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식량, 생수, 의약품, 연료, 배터리, 손전 등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물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 36개월치의 필수품을 비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현금을 확보하고 금융 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은행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고 자산을 안전한 형태로 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 은과 같은 실물 자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식량과 생필품 공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직접 농사를 짓거나 사냥, 낚시 등의 생존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족과의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통신이 두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 및 지인과의 연락망을 미리 구축하고 대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섯째, 생존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 처치법, 무기 사용법, 방어 기술 등을 익혀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위기 상황을 견딜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거대한 위기입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이 혼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쟁 위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6장 인도 예언 소년의 결론과 우리의 선택. 2025년 인류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 전쟁, 기후 변화, 전염병, AI 혁명 등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예언 소년 아비냐, 앙난드는 2025년 이후 인류가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는 위기 속에서 무너지는 길,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이후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2025년 이후 인류가 직면할 두 가지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 붕괴의 길. 첫째, 글로벌 경제 붕괴로 인해 대규모 실업과 빈곤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업과 빈곤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급락하고 기존의 경제 구조가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전쟁과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각국은 자원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대립할 것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폭동과 범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정과 식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치안이 악화되고 개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와 자동화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며 인간의 역할이 축소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와 로봇에 의해 일자리를 잃고 소수의 기술 기업과 엘리트들이 모든 부를 독점하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새로운 시대의 시작. 첫째, 인류는 기존의 경제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경제 모델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화폐와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더라도 인류는 자급자족과 공유, 경제, 대체 화폐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쟁과 갈등을 넘어 전 세계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인류는 협력을 통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AI와 로봇이 단순히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인간은 정신적 영적인 각성을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아닌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새로운 형태의 삶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첫째, 경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경제 위기가 올 경우를 대비해 부채를 줄이고 현금을 비축하며 실물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금과 같은 안전자산과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자급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식량과 생활 필수품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텃밭을 가꾸고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셋째, AI 시대에 적응해야 합니다. AI와 자동화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AI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적 영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한 물질적 성공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정신적 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합니다. 개인만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섯째, 정확한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력을 키워야 합니다. 가짜 뉴스와 조작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2025년 이후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2025년은 단순한 한 해가 아니라 인류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도 있고 위기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을 키운다.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비한다. 정신적, 영적인 성장을 통해 삶의 본질을 고민한다. AI와 기술의 발전 속에서 인간만의 가치를 찾아낸다.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와 협력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2025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인류의 운명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